입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업 상담사 실기시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보통 시험을 치시면은 1과목이랑 2과목에서 거의 70% 나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분들 경우에는 1과목이랑 2과목만 정말 확실히 모든 문제를 다 외워서 시험 보시러 가는 분도 제가 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3, 4과목을 놓쳐서 좀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 문제는 시험은 아니죠, 사실. 뭐 1년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 1과목에서 4과목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웬만하면 나오는 친구들이 적어도 90개는 있더라, 라고 제가 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90개를 오늘부터 다뤄볼 거고요. 10개씩 다뤄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너무 피로감이 들지 않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0개 먼저 외우고 이제 그러면 다른 추가 내용들 외워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롭퀴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쓰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단답형이라는 거죠. 자, 설명을 굳이 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신출로 뭐 설명을 써주라 라고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답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식화에서 외우면은 융끈적반, 자, 융끈적반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요 네 가지가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방식 4개더라. 자, 직업 적응 방식 4가지라는 거 문제도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로키부스트와 이제 데이비스 문제 뭐가 나오냐? 자, 우리가 방금 직업 적응 이론 내용 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3가지 쓰시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쓰시오니까 단답형이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미네소타 앞에 똑같은 것들 그대로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요도 질문지 MIQ, 직무 기술 질문지 JDQ, 직무 만족 질문지 MSQ 돼 있다. 자, JDQ는 MJDQ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자, 보다 높은 정답률을 위해서 이 한글과 영어를 같이 꼭 외워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카에서 외우면은 중, 직무, 기술, 만족, 중, 직무, 기만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자, 그러면 아들러입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상담주의,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 쓰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아들러의 생활 양식이다. 직위회사. 자, 직위회사. 회사를 가는 거죠. 자, 먼저 지는 지배형입니다. 자, 요건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 활동 수준이랑 사회적 관심 2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고 사회적 관심은 낮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인에게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지배형이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이 중간이에요. 혹은 낮다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활동 수준은 낮고 사회적 관심은 낮아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인지까지 써주셔야겠고요. 회피형,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 모두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타인을 말 그대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회형은 유용형이라고도 합니다.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은 단계로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본이다. 라고 해서 이 아들러의 생활 양식 유형은 우리 직위 회사로 외우시고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을 중점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 혹은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린 4가지를 외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도식화해서 외워볼게요. 사패, 잘, 사. 자, 사패, 잘, 사.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그리고 패배감을 극복하고 또 열등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자, 뒤에만 써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즉, 사회와 관련된 게 2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패배감 얘기 하나. 그리고 동기 수정, 잘못된 가치 수정. 자, 저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 사패 잘잘사. 자, 요거 내용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또 아들러 보겠습니다.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 원인 3가지 보겠습니다. 귀과양입니다. 기과양. 자, 요거는 아마 설명하는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기관 열등감,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적 부족으로 인한 컴플렉스, 과잉보호,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한 자신감 부족 발생, 양육태만, 부모의 양육태만으로 인해 자존감 부족에서 발생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아들러가 얘기를 했다는 거 문제도 꼭 항상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부처 보겠습니다. 부처. 자, 우리 1과목에서 많이 보셨죠? 자,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해 3단계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쓰거나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쓰고 설명하는 거 둘 다 외워야겠죠? 자, 먼저 탐전행이죠. 우리 탐전행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외우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탐색 단계 첫 번째, 자기개발. 두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세 번째,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자,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리고 전환 단계입니다.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세 번째,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자, 또 세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행동 단계 볼게요. 첫 번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자,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수집 등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이 내용이 지금 탄전행마다 3개씩 들어가 있죠. 요거를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고 있죠.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 하는 것을 3가지씩 쓰시오. 아, 그렇다는 것은 우리 전환 단계에서도 언제든지 3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전에 아까 나왔었던 요 3가지씩 꼭 다 외워주셔야겠죠. 잘 외웠다. 그럼 요 문제는 따라오겠죠. 자, 어떻게 나누냐? 탐색 단계,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 하나 불일치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고요. 행동 단계도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목표 설정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의 수집과 공유, 네 번째 즉각적, 장기적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가지씩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3가지 외우면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또 4가지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4가지를 외워주시되 3가지는 꼭 정말 쓸 줄 알아야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딘 나왔네요. 자,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여기 문제 보니까 지금 3가지 쓰라고 그러니까, 보딘이 3가지가 나오는 게 있었나?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얘기 지금 우리 의정자직학 얘기하는 거죠. 자, 의정자직학 일단 1차 시험 볼 때 너무 많이 배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쓰시오 나오면 땡큐죠. 그냥 3가지 외운 거 단답형 아무거나 써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설명 위주로 나올 수 있겠다. 자, 3가지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서 5가지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존성이죠. 자,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의 부족. 자, 무슨 정보가 부족하냐? 왜 부족하냐? 내용이 나와야죠. 자, 경제, 교육, 기회의 결여 때문에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정보?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거예요. 왜? 경제, 교육, 기회 결여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정보의 부족이고요. 자, 자아 갈등. 자,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 우리 여기서 심리적 기능이라는 단어, 자아 개념의 갈등, 요 내용은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불안, 왜 선택하는 것이 불안할까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타인이 나에게 하고 해야 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가 충돌할 때 생기는 불안인 거예요. 자, 나는 의사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변호사가 되래요. 그러면은 직업 선택에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의 결여. 자, 확신이 없는 거죠. 자, 내가 결정을 했어요. 아,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했는데, 확신이 부족한 거야. 아, 제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상담자는 뭐 해야 된다? 의사 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확신의 결여다. 자, 요게 보딘이 말한 직업 문제 선택의 심리적 원인 5가지. 그 중에 3가지 쓰거나 설명 혹은 5가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보딘 문제 어떤 게 나오나? 볼게요. 자, 정신 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오. 아, 요거 1과목에서 그렇게 중요한, 1과목이 아니죠. 자, 1차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넘어갔던 내용인데 2차에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탐중변이에요. 탐중변. 아까 부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은 탐중변입니다. 자,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
그리고 두 번째,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런 지금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6점짜리 문제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단답형, 이 탐중변 3개를 쓰면은 몇 점이다? 3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단답형 먼저 쓰는 연습, 이 단답형을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나서 설명을 추가로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전략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답형으로 나오는 이 탐색과 계약 설정인데 뭐 계약과 탐색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가차없이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단답형만큼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하시오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색과 계약 설정. 자,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를 탐색하네요. 자, 이렇게 탐색을 해서 뭘 설정한다? 상담 전략. 이 상담 전략을 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계약 설정을 하는 거죠. 상담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 탐색과 계약 설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뭐냐? 자, 개인의 성격을 맞춰 직업을 바꿀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바꿀지. 즉, 내가 의사할 성격이 아닌데 내 성격을 좀 바꿔야 되나? 요거랑 내가 의사할 성격이 아니니까 의사 말고 딴 거 할까? 요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변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한 직업, 내가 의사를 선택했다면 이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자격증이라던가 공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변화, 노력을 모색하며 자기 인식을 증가해 나가는 단계로 이 직업 상담 과정을 마무리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 보딘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탐중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영상은 크롬볼츠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만 쓰시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1차 시험 볼 때 크롬볼츠가 분명히 영향 주는 요인 4가지라 그랬는데 시험에서 갑자기 3가지 쓰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크롬볼츠에 3가지 쓰는 게 있었나? 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거 사실은 유한화과 맞습니다. 우리 유한화과로 많이 외우셨죠? 그래서 3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 충분히 4개 쓰라고 신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쓰시오니까 단답형을 구체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셔야겠죠? 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 그리고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해서 우리 단답형 쓰실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주셔야지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0문제 살펴봤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천천히 한번 또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갭의 3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3가지 차원 우리 1차 하실 때 많이 외웠죠? 방변통이죠? 자, 뭐냐? 설명해줘야 되니까 보시겠습니다. 방향성, 미래의 지향성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거 크게 보면 2가지죠? 자, 요 2가지 써주셔야겠고요.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히 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나눠보면은 지금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통합성 볼게요.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계획한 기법을 실습하여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 이건 나눠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획한 기법 실습, 미래에 대한 인식 증진, 그리고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왜 나눴냐? 자, 우리 또 보시면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용도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뭐 쓰냐? 방변통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껏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쓰는데 방향성의 미래 지향성 증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 구성, 그리고 3번째 미래 현실처럼 느끼게 하기,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시키기, 목표 설정 신속히 하기. 통합성에서 현재 행동과 미래 결과 연결시키기, 계획한 기법 실습하기, 그리고 8번째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즉 이 8가지를 외워두시면요. 2가지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코틀 문제 하나 풀 수 있고, 그리고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용도 5가지 쓰는 것도 이 8가지 기억나는 거 써주시면은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요하겠죠?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시험 봤을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네요. 자, 혹은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을 흥미라고 한다.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정기법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문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우리 작직흥이라고 외웠습니다. 작직흥. 자, 우리 뭐 다른 교재들 보면은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쓰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외웠었고요. 자, 작은 작업 경험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단답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우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 작업이죠?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작업 분석, 경험했던 일, 여기 내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작업을 분석해 흥미를 찾아내는 것이 작업 경험 분석이고요. 직업 카드 분류법입니다. 자, 우리가 홀랜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 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흥미 평가 기법입니다. 자, 흥미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담자에게 알파벳을 주는 거예요. A, B, C, D, E, F, G 이렇게 주고 이제 종이에다가 자, 이 알파벳에 맞춰서 흥미거리를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하는 기법이 바로 흥미평가 기법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흥미사정기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라 그러면 바로 작직흥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스 나왔네요.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혹은 윌리엄스는 직업 상담 문제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1차 때 많이 외웠죠. 4가지 뭐죠? 무불, 흥현이죠. 자, 무불흥현이라고 외우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르게 외우신 분들도 있겠죠.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직업 무선택입니다.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 선택을 못한 경우에요. 자, 여기서 내가 근데 내용을 좀 추가로 쓰고 싶다. 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나 선택을 못한 경우는 직업 무선택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자, 불확실한 직업 선택이죠. 자, 요거 우리 보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확신의 결여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긴 했는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흥미와 적성 불일치입니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는 흥미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낮은 직종, 낮은 능력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나 적성을 선택하는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즉,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이나 흥미나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윌리엄스 나오죠. 자,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3가지.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 문제도 우리 같이 외워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윌리엄슨 해석 단계 3가지. 이렇게 키워드 뽑아서 문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직설명이에요. 직설명, 딱 느낌 뭐죠? 직접 충고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충고 어떻게 하냐? 그냥 충고하면 안 되죠. 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전달을 해서 이제 상담하는 거고요. 자, 설득은 이제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내담자에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설득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설명은 뭐냐? 자, 이제 검사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비검사 자료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에게 자, 이제 진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검사 자료는 이렇고요. 비검사 자료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의 정보를 설명해준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긴즈버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 우리 환잠현 외웠었죠? 자, 환잠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환자면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죠. 자, 그럼 현실기 3가지 하위 단계 기억나시나요? 자, 탐구특이라고 외우겠습니다. 탐구특이죠. 자, 먼저 탐색 단계예요. 탐색을 해야겠죠. 자, 그럼 탐색을 하려면 어떻게 탐색을 하냐?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을 하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교육과 경험으로 쌓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고요.
자, 구체화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직업 목표를 정했어요. 이제 이 직업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자, 뭘 구체화한다? 직업 목표를 구체화한다.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내적은 뭘까요? 적성이나 흥미 되겠죠? 자, 외적은 뭐 자격증이나 필요한 기타 능력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체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화 끝나고 이제 특수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그러면은 A라는 직업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단계로 마무리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긴즈버그의 환잠, 현중, 현실기 세 가지 하위 단계는 탐구, 투기 있는데 내용은 이렇더라 라고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교류 분석 상담 TA죠. 보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기본적으로 TA는 자, 상대방과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죠. 혹은 또 상대방과 상대방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는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대방과 내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 교류 분석 상담은 시작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자, 나 괜찮고 너도 괜찮아. 그러면은 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하여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가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지배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다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아, 나는 안 괜찮지만 넌 괜찮아. 이런 건 뭐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과 교류를 함에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럼 자기 부정, 타인 부정입니다. 나도 안 괜찮고 너도 안 괜찮아. 이 세상은 다 그래. 그래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세상에 대한 무기력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태도를 가진다. 자, 파괴적인 태도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교류 분석 상담 얘기를 나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라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개념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자,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를 조력하려고 해요. 자, 조력하기 위해서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3가지를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구교계. 저는 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자, 먼저 구조 분석은 뭐냐? 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내담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담자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자, 왜? 우리 교류 분석 상담에는 3가지가 있죠. 어른 자아, 자, 그리고 부모님 자아, 자, 그리고 어린이 자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 분석에서는 이 내담자의 자아가 이 셋 중에 어떤 자아로 이루어져 있는지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조를 파악하겠다. 그래서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 내담자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로 구분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류 분석은 이제 내담자. 우리 아까 교류 분석은 나와 상대방이 있다라고 했죠. 교류를 하려면은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타인과 어떤 자로 교류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얘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 오늘 밥 먹고 싶어 했는데 친구가 야, 너는 맨날 밥만 먹냐? 밥 생각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밥 먹고 싶다고 하는 친구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그쵸? 자, 내가 근데 밥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고마운 친구인 거고요. 자, 내가 밥 먹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또 친구가 뭐 다른 얘기를 해. 너 그래. 밥 먹고 싶구나. 그래.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휴, 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혹은 내담자가 어떤 자아로 타인과 교류를 하는지 보는 단계가 교류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가 여기 교류 분석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게임 분석은 뭐냐?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게 이면교류죠? 자, 우리 교재에서 1차에서 공부할 때 이면교류는 예시가 이런 거 나왔어요. 엄마, 저 도서관 가서 일하는 게 아니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그래, 알겠어. 공부 재밌게 하고 와.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대화인데 엄마 마음속에는 도서관 가서 잠이나 자겠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런 지금 이면 교류에 있는 것들을 정형화해서 분석하겠다는 것을 바로 게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류 분석 상담 이론 내용 잘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TA 상담 기법을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세 가지 쓰시오. 부모자, 어른자, 자, 페어런츠, 어덜트, 어린이자, PAC, 팍.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문제 두 가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생애 진로 사정 구조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자, 진전, 강요 해서 단답형 외웠었고요. 자, 단답형 외우고 이제 설명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진로 사정은 뭐냐?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다. 자, 라고 했는데,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진로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중에 진로 사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요것만 써주시면 안 돼요. 자,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요거를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의 좋았던 경험, 좋았던 직업 경험이나 싫었던 직업 경험을 사정시킨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교육, 싫었던 교육 사정시킨다. 훈련 과정,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좋았던 훈련이나 싫었던 훈련 과정을 사정시킨다. 라는 게 진로 사정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네 가지에서 설명하셔야 하면은 진로 사정 설명은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진로 사정에 대해서만 써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이라고 단답형을 쓰시고 1, 2, 3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자, 좋았던, 싫었던 직업 경험, 좋았던, 싫었던 교육, 좋았던, 싫었던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라는 것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전형적인 하루죠. 자,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인지, 자발적,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자, 핵심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강점과 장애. 자, 내담자의 강점이나 직면적인 문제, 장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게 이제 강점과 장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약은 이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1, 2, 3번을 요약하는 겁니다. 내담자 스스로, 요게 중요해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보면서 자기인식을 증진한다 라는 게 바로 요약의 핵심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 진로평가 문제 또 어떻게 나오냐? 자, 생애 진로평가 무엇인지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쓰시오. 혹은 생애 진로사정 구조 네 가지와 생애 진로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애 진로평가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 평가 절차다. 자, 요 내용 그대로 써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만에 하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해둔 이 내용만큼은 정말 꼭 들어가야지 부분 점수라도 받는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생애 진로 평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내담자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생애 진로 평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생애 진로 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는 꼭 외워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90문제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 다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든 단답형 먼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외우는 서술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항상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1과목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또 2과목에서도 한번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 세 가지 하면은 바로 일단은 단답 먼저 외워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정제동이고요. 자, 먼저는 정보적 기능입니다. 자, 직업 정보의 기능은 말 그대로 정보적 기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내담자의 모호한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켜준다. 하나, 둘 써주시면 되고요. 자, 재조정 기능은 자, 내담자가 냉혹한 현실에 비춰 부적당한 직업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부모님이 자기가 없으면은 진짜 생계가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 친구인 경우에는 군대에 있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자,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군대 다닐 때는 뭐 월급이 한 7, 8만 원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일 해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냉혹한 현실 때문에 사실 내담자에게 맞지 않는 부적당한 직업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재조정 기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동기화 기능은 뭐냐?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동기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 기능 세 가지는 정제동이다 라고 외워주시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외우긴 잘 외웠어요. 분종진, 예상추 해가지고 쭉 잘 외웠는데,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공부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분석이에요, 먼저. 자, 내담자의 적성, 흥미, 지식 등 이런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거예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석함으로써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했어요. 정보들을 모았죠? 자, 그러면 종합을 해야 돼요. 내담자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 정리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종합이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진단 내용 나오겠죠? 자, 진단은 뭐냐?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한 진단을 한다 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측 진단 결과를 통해 진단했으니까 진단 결과를 통해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예측에서 이제 대안을 찾는구나. 자, 그럼 대안을 찾았어요. 대안을 찾고 뭐 해야 된다? 성공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한번 요 대안대로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내담자가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개입을 하는 단계가 바로 상담 안에 들어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추수지도, 추후지도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자, 직업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를 상담자가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추수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이거는 천천히 연결해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해는 돼요. 자, 이해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을 쓸 때 꼭 써줘야 되는 단어들을 써주셔야겠죠? 자료 분석, 요약 정리 이런 빨간색 내용들은 꼭 써주시고, 자, 검은색 글씨도 당연히 최대한 틀리지 않게 내가 이해한 대로 쓰지 말고 여기 써있는 대로 쓰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공부 참 열심히 하시는데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내용 물어보면 다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이해한 대로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종합도 지금 내담자의 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내가 이해해보니까 종합한 거예요. 내담자의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진단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채점자가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을이다. 채점자가 갑이죠. 그래서 채점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최대한 시중에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들, 1차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답을 써주시는 것이 확실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괜히 또 부분 점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나서 꼭 써줘야 되는 단어들 순서 지켜서 쓰는 연습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행동주의 상담의 시료기법 중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외워주셔야겠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강모토 요거 세 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모토 해서 외워보시고요. 자, 먼저 강화는 학습자에게 강화물을 제공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뭐 제가 설명을 최대한 많이 안 드리고 이제 뭘 외워야 되는지만 말씀드리는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요 강화물이라는 게 정적 강화 그리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행동을 계속하면은 좋은 행동을 계속 하게끔 하는 것이 정적 강화고요. 만일에 뭐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뭐 질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부적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오히려 좀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강화란 결국에는 학습자한테 그냥 우쭈쭈 해주면서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험에 써주실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델링과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사회학습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곳들이 있는데 모델링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큰법은 우리가 뭐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원하는 물건과 교환 가능한 토큰을 주는 겁니다. 자,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주겠다라는 게 바로 토큰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모토 써주시면 돼요. 재료도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집단 상담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 혹은 5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 우린 집단 상담의 장점 5가지와 단점 3가지는 외워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장점 먼저 볼게요. 성수사경학입니다. 어떤 학문이 있는데 성수사경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숙도. 자, 이 집단 상담의 장점은 뭐냐?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적합해요. 그리고 수용성.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 때보다 수용력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사회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이 도움이 되고요. 경제성. 자,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명 다수의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성이 좋은 거고요. 학습성은 개인 상담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된다 라고 해서 성수사경학 해서 장점 5가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단점은 그냥 뭐 도식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자, 보면은 자, 우리 집단 상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자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고요.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비밀 유지 가능성이 낮겠죠. 그리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개인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모든 내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해를 하시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볼 건데요. 자, 톨버트가 제시한 것으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쓰시오. 자, 톨버트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톨버트 5가지 하면 바로 자상직개합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명 쓰는 거 나오지도 않아요. 자, 대신 확실하게 외워주셔야겠죠? 자, 자기 탐색, 상호작용, 직업적 정보 획득과 검토,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그냥 썼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잘 안 외워지면 계속 쓰는 것이 정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에서 설명하시오. 혹은 앨리스 치료 과정 쓰시오. 자, 앨리스 하면은 바로 A, B, C, D, E, F. 자, 상담 기법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A는 선행 사건이죠. 개인의 감정, 정서적 영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 자, 여기서는 실직을 의미를 하겠죠. 자, 요 실직을 의미한다. 또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신념체계는 선행 사건, 실직이죠. 실직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체계가 생겼습니다. 자, 결과는 뭐냐? C죠.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었어요? 우울증이 나타났죠. 말이 꼬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논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자, 논리적인 원리 제시를 통해, 논리 중요합니다. 자, 내담자의 논리를 반박하는 거. 너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반박하는 거죠. 자, 이건 방금 말은 너무 했지만, 자, 효과를 봐요, 이제. 논박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해소하여 긍정적 태도로 바꿔준다. 여러 감정. 내담자가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해준다. 라는 게 바로 앨리스의 ABCD EF 상담이다. 라고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REBT도 똑같은 거죠.
자, REBT의 기본 원리 6개를 쓰시오. 보겠습니다. 자, 요거 도식화 해볼게요. 인사행, 합행역에서. 자, 우리가 합행역에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겠죠? 그래서 인사행, 합행역에서.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인지 영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자,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사가 참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행동에 대한 과거 영역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자, 5번째.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1차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6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라고 해서 6가지 꼭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인지정서적 상담이론. 자, REBT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3가지 당위성을 쓰고 예를 들어 설명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자타세죠. 자타세. 자, 타세. 자, 이거 타고 가세. 자, 자신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이다. 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정말 친절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나타나는 당위적 신념이다. 자, 동생은 나에게 친절해야 돼. 부모님으로서는 또 자식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타인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타인은 나를 합리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세상에 대한 당위성 혹은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라고도 써도 됩니다. 자, 환경이나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신념들도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에 대한 당위성은 직업상담사 1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백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3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흑일 개추론. 자, 3가지인데 5가지 외울게요. 요거는 언제든지 5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출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일 개추론 하겠습니다. 흑일 개추론. 자, 흑일 개추론. 자, 흑일개 추론. 자, 흑백 논리죠? 판단 과정을 흑백, 이분법으로 나눠보는 오류고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두 가지로 일반화해서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오류죠. 일반화를 하는데 좀 더 과도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화. 자, 자신과 관련 없는 상황도 자신과 관련시키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서 뭐 태양이 폭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나 때문에 폭발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화인 거죠. 자, 그리고 선택적 추상. 중요한 상황 대신 부분적인 상황만 기초로 하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이해되시죠? 자, 임의적 추론. 결론에 대한 증거나 논리 없이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다. 이제 임의적 추론이다 해서 흑일개 추론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나오는 친구네요.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체계적 둔감화가 설명이 사실은 상당히 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 방법으로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 수정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다른 데서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는 점차적으로 불안을 노출시켜서 줄여가지고 이제 하지 않는 행동들을 늘리고 이런 했는데 요게 그 내용이 요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절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계 보시면은 우리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되어 있죠. 자, 근육 이완 훈련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은 불안의 정도가 낮은 하위의 자극부터 높은 자극까지 불안 위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둔감화가 이루어지겠죠. 점차적으로 하위의 불안부터 노출시켜서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체계적 둔감화에서 둔감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최저임금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 혹은 6가지도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뭐 외워야겠죠? 6가지 쓰는 거 6가지를 외워야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생경산영활소, 생경산영활소. 자, 뭔가 활기차죠? 생경산영활소. 자, 좀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먼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이룬다. 자,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를 예방하여 산업평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업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소비 증가, 돈을 많이 쓰니까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다 보니까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경, 산영, 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앞 글자만 딴 게 아니죠.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도식화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앞에 내용은 잘 안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단어라도 꼭 써주시면 부분 점수를 받으실 거니까 일단 빨간색 단어 위주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단어들도, 검은색 내용들도 다 머릿속에 담아서 6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